네, 안녕하십니까. 김중걸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수원입니다. 네, 주시장 오늘 120분 됐는데요. 전체적인 시장 상황 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네, 시장의 그 흐름을 보면 일단 외국인이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매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S&P 500이 신고가, 그리고 나스닥의 올해 고점에 대한 돌파, 다우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가 없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 대한 상승세에 대한 흐름은 그 거래소는 오히려 좀 마이너스에 대한 쪽으로 지금 바뀌었고요. 뭐 특별한 일이 있나요? 갑자기 지금 보게 되면은 거래소 시장에 대한 거래소 지수가 지금 보게 되면은 52분부터 갑자기 지금 하락에 대한 쪽으로 전환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지금 뭐 어쨌든 간에 외국인의 제한적인 매수 뭐 이런 거에 좀 힘이 있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전장에 대한 흐름, 뭐 프로스권을 유지시키고 있습니다만은 갑자기 이제 52분 때부터 하락에 대한 쪽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오전장에 대한 강세에 대한 쪽이 지금 이어져가지 못하는 이런 모습에 대한 쪽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전체적으로 지금 코스피는 보합 정도 와 있고요. 코스닥도 보합까지 와 있죠. 오늘 아침에는 코스피는 뭐 그 강보합, 코스닥은 나름 반등을 좀 하는 듯 했었는데요. 크게 뭐 재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 제 생각에는 큰 걱정은 없어요, 저는요. 왜냐하면 그동안 좀 말도 안 되게 올라갔던 건 좀 내려갈 것이고요. 떨어졌던 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뭐 우스갯소리로 뭐 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저는 이런 거 좀 모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런 거 있잖아요. 코스맥스 이런 거 있죠. 코스맥스. 네. 코스맥스 같은 거 오늘 한번 잠깐 좀 봐주시겠어요? 제가 오늘 주가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게 좀 오를 것 같은데 아침에 잠깐 봤는데, 왜냐하면 펀더멘트랑 상관없이 펀드는 상관없이 사드 때문에 떨어진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뭐 우리 친구들이 사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 외국인 형들이 계속 산단 말이죠. 그런 것들 이거 이미 그런 것들 현지에다 다 진출해 있잖아요. 현지에 진출해 있어서 거기에 이제 벤더들한테 다 그 메이커들한테 물건 납품하는 애들 있잖아요. 이게 큰 무슨 상관이 있겠어라는 생각을 좀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뭐 외국인이 팔았을 문제인데 외국인이 꾸준히 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 3일 론목 땅땅땅 맞았잖아요. 저 왜 떨어졌어요? 저 때문에 사드 때문에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제가 이제 편안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올라가는 거니까 뒷살릴 게 아니라 하나테크인 좀 봐주세요. 하나테크인요. 하나테크인은 그거랑 상관없이 좀 올라갈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찌됐건 간에 더 급하게 올랐죠. 저는 그런 표현을 잘 안 하는 저기 이격이 많이 벌어졌을 거라고요. 많이 벌어졌죠. 주봉에서도 벌어져 있고 월봉에서도 많이 벌어졌죠. 저 왜 벌어졌어요? 빅텍이란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왜 벌어졌어요? 사드 때문에 벌어졌잖아요. 사드랑 뭔 상관이냐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저건 조정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빅텍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건 뭐 저는 아예 관심도 없으니까. 그래서 LIG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올라갔던 건 떨어지고 내려간 건 올라가고. 그래서 그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적어야 되는 후폭풍인지 어떤지는 뭐 아무도 모르겠으나 삼성 SDI를 한번 보여줬잖아요, 지금요. 그거랑 우리나라도 뭐라고 안 하고 중국 정부도 뭐라고 안 하잖아요. 이게 사드 때문에 그런지는 아무도 모른단 말이죠, 지금요. 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건 간에 전기차 뭐 메이커 하나가 조그만 회사인데 이거가 생산을 중단할 뻔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모르겠어요. 그게 기존부터 약속이 돼 있었던 건지 그건 알 수 없으나 또 그런 것들이 약간 걱정거리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정도가 좀 시장 상황이다 이렇게 일단은 이해하고 있는데요. 또 추가적인 뭐 특징 좀 봐주세요. 일단 코롱이 오늘 아주 강하게 불을 뿜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경제에서 보니까 그 이웅렬 회장님인가 회장인가 그 사람 엄청 또 그 신격화 만들어놨대. 보셨어요?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코롱에서 그 투명 PI 지금 보게 되면은 폴더블 디스플레이에 대한 쪽 개발했다라는 뉴스, 뭐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신약 신소재 쪽에 대한 쪽이 부각이 된다 그런 이슈와 함께 더불어서 코롱이 오늘 좀 강하게 가져가고 있는데 코롱 인더가 사실은 이제 코롱이 하는 건 아니고 코롱 인더가 이제 납품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코롱이 강하게 올라가고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된다. 뭐 그다음에 코롱 인더가 또 강하게 오늘 또 뽑아줬거든요. 그래서 코롱 인더, 뭐 코롱, 그다음에 뭐 코롱 인더에 납품하는 건 경인양행인데 경인양행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렇게 큰 변화는 주가에 대한 변화는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코롱이 좀 눈에 띄고 있고 오늘 보게 되면 은행주들이 또 이제 좀 안정적으로 프로스권을 유지되고 있는데 그 흐름은 뭐 이렇게 큰 변화에 대한 쪽은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에서 어제 이제 강했던 뭐 그 IT 대형주들은 소폭 조정 정도에 대한 흐름으로만 머무르고 있고 나머지는 그렇게 시장에서 뭐 특징적이다. 뭐 코롱그룹주가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거를 제외한다라면
뭐 특징적으로 시장에서 뭐 강세를 형성한 쪽, 그나마 좀 형성한 쪽 같은 경우는 바이오 일부 바이오주들,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화장품주들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 이 정도가 좀 특징적인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그 한국경제 아니면 매일경제 두 군데 하나에 네. 코롱 얘기가 좀 났어요. 네. 그거 보니까 저는 뭐 제목만 쑥쩍 보고 자세히 안 보는데 보니까 거의 그 위인전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뚝심 경영 18년인가 19년 네네. 뭐 취임한 지 그렇게 됐는지 그분이 어떻게 됐는지 만나본 적도 없으니까 TV에서 봤죠 그 양반이. 그랬더니 뚝심 경영에서 바이오 대성공 뭐 삼상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무슨 날인 것 같아요 꼬릉이요. 네네. 무슨 날인지 무슨 특집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기자회견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게 좀 오늘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좀 모르겠어요. 그 이상 그 이하를 제가 알지 못하고 유일하게 코롱 쪽에 들어본 건 예전에 2년 전인가 코롱 플라스틱. 예, 그때 들어보고 이제 자동차 신소재 할 때 들어보고 저는 뭐 그 외에는 별로 아는 게 없으니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 그 저기 잠깐만요. 아까 잠깐 우리 여기 아직 준비가 좀 덜 되고 있으니까요. 뭐 네. 영상 하나 좀 그 소리 나죠? 그 이수영 교수 자리에서 네네. 하면 소리 나죠? 네. 제가 이걸 링크를 드릴게요. 어떤 거? 아까 예. 우리 우스게 아까 저기 잠깐만요. 네네. 공민세 누구? 우리 아까 그 직전에 했던 우리 방송하셨던 우리 주동인 소장이 얘기하셨던 네네. 거 있잖아요. 네. 예, 잠깐만요. 7월 11일 거 제가 넣겠습니다. 12일 거. 예, 유튜브 영상 제일 위에 넣을게요. 네. 유튜브 영상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우리나라 지역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미국, 뭐 유럽 할 것 없이 그냥 온통 광풍 아니죠. 그게 아니라 포켓몬 고. 포켓몬 고인데요. 이제 뭐 소리 좀 조금 좀 뒤로 가면 네. 이 친구가 이제 바깥에 나가면 보세요. 네. 소리도 나죠. 왜 소리 안 나지? 예. 이게 AR이 증강 형식이 들어가고 아까 얘기한 거가 이거 하면요. 이제 나중에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서비스 안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이게 들어가면 자기 뭐 자기 동네 뒷마당에도 갑자기 포켓몬이 나타나고 막 이런 거예요. 이게 갖고 이거 한번 들어가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들어가서 포켓몬 고 지오 포켓몬 고 치면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이 친구가 막 갖고 나갑니다 이제요. 그래서 갖고 나가고 좀 뒤로 볼까요? 좀 뒤로 나가 보세요. 여기 막 갖고 나가잖아요. 그럼 갑자기 차 타고 와도 보이고 막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AR이랑 접목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게 광풍이 난 거 광풍 지금요. 네네. 온통 다운로드 나오자마자 1위. Oh, we don't have to go there. Okay, use your camera to find the Pokemon in the real world. Yes, Cameron. 여기 막 나오잖아요 지금 막. 네. There he is. 이게 포켓몬 고. 아, 스마트폰에 이렇게. 네, 스마트 AR이랑 연결돼. AR이 증강 형술이잖아요. Oh, I'm really bad. Oh,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이거 보여드리냐면 that's wait. One. 이것도 있고 멀리 동네 없으면 차 타고 또 돌아다니 얘가요. 조금 따라면 이건데 더 이상 이거는 여러분들이 포켓몬 고면 유튜브 찾아가 조금 더 가보세요. 조금만 더 되는 거예요. 이거 운전하고 가잖아요. 네. 운전하다 저 동네 갑자기 튀어나와. 그럼 일어나서 또 잡는 거야 얘가. 예. 근데 이게 중요한 게요. 이제 그만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보여주면 바로 그 다음에 보여드리면 이게 닌텐도 주가입니다 지금요. 네네. 닌텐도 주가인데요. 30몇 프로가 하루에 급등했어요. 근데 일본에 있는 게 아니라 일본 건 제가 안 찾았고 미국에 이제 OTC에서 거래되거든요. 네. 하루 만에 33%가 급등했는데 이게 보면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이런 게 한 번 되면 우리나라도 이런 게 많이 나올 거라고요. 그렇죠. 그냥 이게 네. 뭐 어려운지 제가 쉬운지 잘 모르겠어요. 전 우선 모르니까. 근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지금 새로운 거로 막 뜨고 있다. 그래서 이게 완전 지금 그 구글 있죠. 구글 플레이, 네네. 아이튠스 1등입니다. 1등 나오자마자. 전 세계 웬만한 나라 전부 다 1등. 이런 거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슈돌 직구인데요. 저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기, S&P 500이요. 결국 사상 최고가를 갔습니다. 네. 그죠? 사상 최고가를 가니까 항상 그런 고민이 되잖아요. 이제 와서 또 어떻게 사니?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늘 그렇잖아요. 그렇죠. 주가 많이 올라면, 이거 어떻게 하냐 이런 거 있고. 알고 봤더니 브렉시트가 기회였구나. 뭐 그건 아무도 모른단 말이죠. 근데 제가 요즘 그 미국 뉴스 잘 안 보여드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렇습니까? 팟빵에서 한번 먹었잖아요. 뭐라고? 그냥 네 지식도 아니고 미국 뉴스 갖다 정리만 하니 뭔 소용이니? 미국 갖다 뉴스라도 정리해 주는 게 어디야? 그래서 나는 이제 저는 소심한 남자잖아요.
소심한 남자예요, 진짜. 네. 안 보여드렸어요? 지난번에 보여드렸잖아요. 저도 소심한데, 저는 잘 잊어먹어요. 그때 상처받고, 돌아서면 잊어먹어. 돌아서면 잊어먹어. 여기 시청자분들이 괜찮다. 1번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얘기하고요. 아니면 그냥 안 합니다. 1번 한번 눌러주시죠. 1번 한번 눌러주고, 그럼 그런 거 들어보자는 건 하지만, 저 친구 뭐, 지 생각도 아니고, 미국 뉴스만 갖다 불러주는 거 뭐하러 들어? 네. 그럼 난 안 해. 1번이 많이 나오네. 엄청 나오네요. 진짜 안 해. 해야겠네요. 어쩔 수 없네. 도배가 돼갖고 보이지 않네. 내가 정말 그날만은 정말 좀 흥분했어. 그래갖고 다른 분들이 좀 그 게시판에도 좀 써주시면 좋을 뻔했어. 그렇죠. 좀 칭찬도 해주셔야 되는데. 네. 참 말이 나온 김에 좋아요, 공유 중 안 눌러주시죠? 좋아요? 네, 좋아요. 우리 팟빵에 들어가면. 따봉. 팟빵에 들어가면 하트 하나 누르는 거 있거든요. 하트. 네, 좀 보여줘. 이거 하나 누르는 거 있어요. 네. 그 하트 누르는데 돈 드니? 안 들죠. 돈 안 들잖아요. 네. 나 이거 삐져서 안 할래. 슈퍼 레전드면 3 누르는 건 뭐니? 3번. 3번은 뭐야? 여기 주식에 미치다 들어오시게 되면 화면 여기 에피소드에 10개 넘는 게 많지가 않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다가도 이제 별점도 좀 주시고. 그리고 그죠? 여기 스마트폰에 가면 저 위에 있어요. 네. 별점도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에피소드에 하트도 좀 눌러주시고. 하트에 밀려, 우리가, 하트. 왜냐면, 50위권 안에 있는 애가 있잖아요. 주식빵집. 또 제 잘 아는 친구잖아요. 그 친구는 웬만하면 150개 눌러. 하트가? 그 친구가 예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ARS 해갖고 그 친구는 팍스넷에 있고 인기가 있어. 그거 내 후배잖아. 내가 엄청 좋아하는 친구잖아, 그 친구. 그래도 그렇지 걔는 150개씩 누르는데 우리는 뭐해?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이렇게 해서 계속 여기서 놀고 있는데 50위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죠? 이게 결정적으로 좋아요가 부족한 거야. 좋아요가 부족해서. 진짜로 좋아요 좀 눌러주셔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 집에 가서 보면 한 3분 정도 누른다? 1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몇 명인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근데 그래도 이거 농담이고요. 안 눌렀으면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죠, 뭐 그죠? 네, 좀 보겠습니다. 요것 좀 보겠습니다. 두 군데 의견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지식이 없고 그냥 들려드릴 뿐입니다. 네. 그 마켓워치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Why investors shouldn't fear buying into S&P 500 breakout. 그러니까 S&P 500이 신고가 딱 때렸는데 이거 지금 사는 거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얘기고요. 이거 누가 쓴 거냐면 메릴. 메린치다 이제. 메린치는 BOA랑 합쳤잖아요. 네. 그러니까 BMF인가 뭐래요. 메릴 린치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지금. 메릴이 틀리면 꼭 그런 얘기가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뭐라고요? 서브프라임 때 망한 애들이 그렇지 뭐. 네, 그래요. 근데 보면 1년 안에 S&P 500이요. 뉴하이 쭉 간다는 2,400까지 더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근데 보면 이렇잖아요. 항상 고점 되면 이거 두렵다. 차익 매물 나오는데요. 제가 이건 찍어드릴까요? 이거 넘어드렸는데. 15% 정도 업사이드가 있다는 거네요. 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 단축키 들어갑니다. 단축키 제가 찍어드릴게요. 잠깐만요. 이거 좀 중요한 개념입니다. 단축키 넣었어요. 이게 뭐냐면요. 52주 신고가가 신고가가 났는데 이게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어떤 거냐면 최근 300일 사이에 있죠. 네. 최근 300일에 신고가 없이 갔던 거. 그러니까 계속 300일 안에 신고가 갔다, 신고가 늘렸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여기서 보면 이렇게 보면 왔다 갔다 뚫은 게 아니라 계속 그 밑에서 누른 거죠. 누른 게 있다가 최근 300일 사이 없이 처음 간 거 있죠. 지금 이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는요. 그럴 때는 그동안의 확률로 봐서 90몇 프로 확률로 더 갔다는 얘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겠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요거예요. 그게 이겁니다. 예? 사람들은 투자가들은 랠리를 쫓아가는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S&P 500 클로즈에서 52주 신고가 갔을 때 300일 동안에 간 적이 없어. 300일 다 뚫은 적이 없어. 그러면 더 갔다는 얘기예요. 더 갔다는 얘기. 과거 경험을 보면. 그래서 과거의 경험 보면 그동안에 24번의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91% 확률로 더 갔다는 얘기예요. 300일 동안 지지리 공상하고 밑에서 뽑고 있으면은. 그렇다. 그러니까 300일 전 동안에 계속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뚫고 갔다 한 게 아니라 300일 동안에 간 적이 없게 오랫동안 쉬어다 올라간 거. 그럴 때는 확 갔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쉬었다 에너지를 비축, 우리가 이제 보통 에너지 비축했다 뭐 이런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 지식이 아니라 남의 지식을 그냥 전해드렸다. 이거는 약간 좀 기술적 분석이네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죠. 골드만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골드만이 야 조심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골드만은요. 골드만도 보여드리면 골드만도 찍어드릴게요. 네.
골드만이 맞았다 틀렸다는 건 필요가 없잖아요. 골드만은 또 이제 그 저기 나오면 항상 틀리면 저 자식들 저렇게 놓고 지네가 산다. 뭐 이런 얘기 나오지. 그렇죠. 그렇죠. 댓글에 보면 그런 댓글 달리더라고. 아, 그래요? 안 나와 골드만삭스. 골드만이 왜냐하면 또 유가 전망에서 또 아주 대차게 틀려줬기 때문에 두 번이나. 그렇죠. 네. 골드만삭스 기다립니다. 화면 좀 기다리는데 골드만삭스는 최근에 계속 워닝 사인을 줬어요. 안 된다 그래서 극히 얼마 전에도요 팔라 그랬어요. 팔라 그랬고요. 5에서 10%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5에서 10%. 이름도 제가 알아요. 이름은 유명한 놈이 있어요. 여기 이거 있어요. 코스틴. 코스틴이라는 친구예요. 코스틴이라는 사람이 계속 팔라 그랬어요. 이번에 팔라 그랬는데요. 이걸 골드만삭스 S&P 500이라고 여러분 딱 치면 나옵니다, 지금요. 막 나오는데요. 이게 오늘 또 올라갔잖아요. 네. 딱 찍으니까 또 냈어요. 또 노트를 또 썼어요, 이 친구가요. 그래서 이건 이제 떨어진다. 또 5에서 10% 분명히 떨어진다는 얘기인데요. 이 친구는 이제 펀더멘탈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펀더멘탈리 얘기하는데요. 이익인데요. 잘 들으세요. 이익 있죠? 이익이 이번까지 5분기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도 요번에 5분기 예측이요. 다섯 번째 분기요. 마이너스 5.6% 정도 나와요. 이거 적으시면 돼요. 마이너스 5.6이거든요. 요번 전체 분기, 요번 분기 이익 증가율이요. 마이너스 5.6이라는데, 다음 분기에는 흑자 전환, 다음 분기에는 플러스 날 거라는 것이 업계의 컨센서스인데, 이 친구는 다음 분기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다음 분기도 얘기하고 있고, 요번에도요, 에너지가 85% 정도 감익입니다, 요번에요. 에너지가. 그거 제외하면 마이너스 0.7밖에 안 돼요, 실제로 보면. 그래서 확실하게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다음 3분기에는 턴어라운드 하는 게 대책의 시각인데 이 친구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지금 보면 지금 이렇게 주가 올라간 거는 워낙 금리가 낮아서 그냥 대체할 게 없어서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숏입니다, 숏.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보네요, 시장. 네. 우리 제 지식이 아니죠? 네네. 네, 이거는 이 친구의 지식입니다, 지식이요. 골드만삭스. 네, 골드만삭스 얘기 아니고요. 네. 골드만삭스의 그 스트레티스트의 친구예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의견이 있다. 참 미국은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서로 이제 다양한 의견이 서로 존중이 되고,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얘기 해봐. 우리 또 전달해주는 좋은 방송 아닙니까? 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좋아요 안 눌러줘. 좋아요가 안 나오나요? 하트를 좀 눌러주세요. 하트. 여기는 따봉이 아닙니다. 네. 하트를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네. 이게 그런 의견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그 말이 나온 김에 오늘 보면 그 포스코가 올라가잖아요. 네네. 근데 포스코 얼마 올라갈지는 몰라요. 솔직히. 근데 알코아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 얘기 말씀드리는데요. 네. 알코아가 오늘 워낙 9센트 정도의 이익이 나올 거라고 예측했어요. 주당 9센트. 왜냐면 주당 15센트가 나왔고요. 매출 520억 달러 이상인데 530억 달러 나와서 쉽게 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어요. 이익 절대 규모가 많은 거 아닌데 이익 적게 났는데요. 이 회사는 전형적으로 주가랑 실적 따라 쫓아가는데요. 네, 쫓아가는데 이 회사는 이제 이익이 턴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좋을 거라고 예측이 많이들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이게 올라가면서 얘기한 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주항공 분야. 그래서 왜 너희들 실적이 좋았냐? 얘기하는 건데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주항공 분야. 이해가 가잖아요. 네. 두 번째는 제가 잘 모릅니다. 모르는 분야인데 번역만 해드리면 3D 프린터 소재. 여기에 뭐가 들어가나 봐요. 네네. 그리고 그 기존 자동차 있죠. 기존 자동차의 그 오토모티브 스틸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이제 알루미늄 비중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 세 개가 다 좋았다는 거. 그 자동차로 처음 최고 계약했고 두 가지 분야가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좋아질 거란 얘기하고 있고 아시겠지만 이번에 그 알코아는 하반기에 들어가서 스플릿합니다, 주식이요. 예, 그런 건수가 있는데 여하튼 알코아가 올라서 오늘 제가 봤을 때 포스코가 좀 살다 보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포스코는 6년 연속 연봉으로 음봉이었잖아요. 올해는 양봉이라는 생각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얼마나 갈지는 모르죠. 예? 그리고 증권사 목표 주가 30만 원 나와 있고요. 키움은 모르겠어요. 평균 30만 원 나와 있는데요. 그 가격은 저는 아예 믿지도 않죠. 왜냐하면 6년, 7년 떨어질 동안 매수 아닌 적이 별로 없어요. 그잖아요. 지금 보면 한화투자만 중립 의견 22만 원 갖고 있고요. 뭐 키움은 제가 논외로 하고요. 전부 다 매수 의견 갖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그거는 신뢰가 있다 없다 한마디로 없죠. 예, 제 입장에서는 없어요. 그리고 믿을 것도 없어요. 다만 주가 자체는 많이 떨어져 있다. 인정하는 건 인정하자. 그래서 연봉으로 음봉은 마감된 거 아니냐.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다른 거 좀 봐주세요. 네, 일단은 삼성전자, LG전자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쪽이 나왔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은 부품사들의 실적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거는 이미 한번 예고를 해드렸었고
근데 시장은 주가는 이미 그 부분이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아이 컴포넌트 같은 거 올라오고 그렇죠. 바닥에서 보게 되면 MC넥스 같은 거 올라오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오히려 이제 너무 많이 빠졌던 IT 부품주들이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아모텍도 어제 이어서 또 아모텍 오늘도 반등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이제 반등에 대한 쪽이 계속이 되고 있는데 뭐 BH 뭐 이런 것들 반등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부품주들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지난번 어닝 쇼크 이후에 이거를 타이트하게 가져갔다라는 얘기 했잖아요. 갤럭시 S7이 S6보다 생산 단가가 낮다. 삼성전자 입장에서. 네네. 그거는 뭐냐면 부품 단가를 낮췄다는 얘기잖아요. 코스트 리덕션을 엄청 강요했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얘기 했었는데 그 부분이 다 반영이 되고 이제 부품주들이 좀 이제 반등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LG전자는 뭐 G5 판매 부진, 그죠? 어닝 쇼크가 지금 보게 되면 이쪽 그 사업부에서 어닝 쇼크가 나올 거고, 네. S7이 유일하게 판매 호조를 보였지만, 제조 원가 하락과 플래그십 모델의 흥행이 부품사의 실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는 얘기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이 부품 업체들은 앞에서도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AR이 구현이 되기 위해서는 카메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카메라. 이쪽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MC넥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자동차 쪽도. LG노텍도 그죠? 마찬가지고요. 저도 그래서 생각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닌텐도 주가 상승에서 우리가 그 힌트를 얻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스마트폰이 아니라 새로운 쪽으로 이제 매출에 대한 쪽을 늘릴 수 있는 쪽들, 그런 그렇죠. 부품주에 대한 쪽들을 찾아라. 그리고 앞에서 말씀 주신 닌텐도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에서도 네. 뭐 카메라라든가 이런 AR 관련주들에 대한 흐름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것도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나스닥님, 포스코는 알코가 아니라 US스틸과 커플인데, 이거 맞죠? 네. 왜냐면 US스틸은 철강 회사고 이거는 그 알루미늄 소재잖아요. 네. 전 그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 저도 알죠. 근데 그게 뭐 당연한데요. 제가 말씀드린 건 소재란 그런 쪽에서 항상 그 알코올한 게 글로벌리 시금석이 됐다. 그 얘기를 말씀드렸을 뿐이겠고요. 이분도 맞아요. 적토 청산이도 맞습니다. 앞에 전문가는 예상 실적을 워낙 낮춰서 잡아 서프라이즈 안 돼. 이거 분명히 맞습니다. 이거 100% 맞아요. 네. 근데 왜 그러냐면 미국이란 나라는요. 항상 보수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닝 서프라이즈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회사도 보수적, 애널리스트 보수적 하게 되면 무조건 낮게 잡아요.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많고 어닝에 맞추는 게 많은데 그래도 어닝 서프라이즈 맞다. 네, 문자 그대로 서프라이즈 맞다. 그러니까 알코아만이 아니라 미국의 S&P 500 이건 뭐든 간에 5,000개 회사에 있다면 다 낮춰 잡아요.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뻥튀기를 많이 하잖아요. 회사부터 뻥튀기를 하잖아요. 대한민국은요. 근데 약간 다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만 더 보죠. IT 쪽에서 이제 그 보게 되면 시장을 지금 달고 있는 건 OLED 쪽. 계속해서 네. 이제 아이폰에서 OLED를 패널을 적용할 것이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애플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 역대급 아이폰에 대한 쪽을 10주년을 맞아서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OLED 디스플레이 탑재, 뭐 네. 이거는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됐죠. 왜냐하면 이제 계속해서 지금 발주에 대한 쪽이 장비 발주에 대한 쪽이 나오는 거 본다라면은 지금 OLED 패널에 대한 쪽은 아이폰 이번 거 말고 다음번 버전에서 아이폰에 대한 쪽이 아이폰 8에서 탑재가 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폰 10주년을 맞아 이제 새로운 네이밍에 대한 쪽이 뭐 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뭐 네이밍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완전히 새로워진 디자인 재택인데 뒷면의 강화 유리가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아이폰 4에서 처음 선보였던 강화 유리 디자인을 다시 채택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힘을 얻고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솔직히 아이폰 4에서 강화 유리가 그렇게 썩 나이스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그 올블랙으로 들어간 이런 그 강화 유리가 이렇게 들어간다라면 상당히 좀 디자인이 예쁘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이게 파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서 한번 떨어뜨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 그게 한 보름 전에 미국에 뉴스가 났는데 그 정확히 맞거든요. 네. 근데 전 그런 건 디테일이 없잖아요. 그 부분에. 네. 근데 뭐 안 깨지는 유리야 뭐 그런 얘기 본 것 같아요? 안 깨지는 유리에 대한 쪽을 하려고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지난번에 예전에도 사파이어 글래스를 몰라 그런 건지. 네, 사파이어 글래스를 투자했다가 사파이어 글래스 실패했잖아요. 애플에서 해갖고 사파이어 글래스 뭐 적용한다 안 한다 뭐부터 시작을 해갖고 애플의 아이폰에 안 되면은 뭐 그 애플 와치에서부터 뭐 사파이어 글래스를 갖다가 한다라고 했다가 사파이어 글래스는 그냥 다 무산됐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수율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사파이어 글래스 커팅을 해야 되는데 그 커팅하다가 그 끝에가 다 깨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 크랙이 한번 또 유리는 발생을 하게 되면 그게 잘 안 되니까 깨지지 않으면 유리가 아닌 거죠. 네, 깨지지 않으면 유리가 아닌 그죠? 거죠. 역설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그런 디자인에 대한 쪽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뭐 그다음에 이제 아예 베젤을 없애서 이렇게 전체 이제 디스플레이 화면 뭐 이런 식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쪽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근데 이번에 아이폰 7에도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누구죠? 팀 쿡이. 그 이전에도 듣도 보도 못한 기능이 들어갈 거다. 맞아요. 뭐 이런 기능을 얘기했는데 올 과연 U라고 표현했죠. 예, 올 U라고 표현을 했는데 과연 어떠한 새로움에 대한 쪽이 좀 나올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기대가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블루콤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지금 시장에서 언급이 되는 거는 뭐 아이폰 단자가 없어진다, 뭐 이어폰 단자가 없어진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팀 쿡이 얘기한 올 U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당히 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그래갖고 앞서 말씀드린 그래갖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미국 얘기는 하여튼 그래서 그 지금 메탈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올 글래스로 가는데 뭐 깨지 않는다는데 뭐 전 잘 들어도 모르죠. 그렇게만 알고만 들었기만 했는데 하여튼 깨지 않는 건데 그 사파이어인지 뭔지 난 모르겠고 하여튼 네네.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 것 같고 하여튼 오늘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MC-NEX가 정말 그런 것 때문에 그러나? MC-NEX는 그런 것도 있고 이 자동차 부품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동차 반도체하고 우리가 일반 컴퓨터에 들어가는 반도체하고 어디가 더 내구성이 좋아야 되냐라고 보면은 이 일반 컴퓨터는 실내에서 활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정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동차는 엄청난 진동을 계속 견뎌야 되고, 그렇죠. 러시아에 자동차 갔는데 러시아에서 페인트 벗겨지면 안 되듯이 러시아에 가서도 작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엄청난 극저온에서도 작동을 해야 되고, 저온에서도 작동을 해야 되고, 뭐 아프리카 지역에서 엄청난 고온에서도 작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반도체 쪽에 대한 분야에서도 그게 훨씬 더 높은 내구성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반도체 수명, 그 퀄리티도. 근데 카메라 쪽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거든요. 카메라 쪽 자동차에 들어가는 카메라 같은 경우도 훨씬 더 강한 내구성을 일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것보다 요하는데, 그거를 이제 인증받은 업체들이 어디냐? 라는 걸 지금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MC-NEX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 MC-NEX는 그 현대자동차의 매출 굉장히 큰 거니까 오늘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1분 여기까지 하는데요. 이건 좋아요랑 공유 좀 해주셔야 돼요. 좋아요, 네네. 특히 좋아요, 하트, 네,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분은 여기서 마치겠고 2분은 또 우리 또 저기잖아요. 은수전지가 함께하는 화요일 날은 은수저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2부에 뵙겠습니다.